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의 강의인데요. 제목은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른 강의 제 1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요사이 저희의 강의는 이제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뇌짱으로 삽시다. 뇌의 능력을, 잠재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를 하자, 그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뇌짱으로 삽시다,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항상 습관대로 생각하는 얄팍하고 단순하게 살 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습관이 자동화되고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전부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생각을 깊고 넓게 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이제 뇌짱으로 삽시다의 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뇌짱으로 삽시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우리나라가 항상 이야기한 거지만은 제가 캐치프라이즈를 또 책의 타이틀을 뇌짱으로 삽시다 했는데, 거기에는 집단적인 자아와 개인적인 자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시키자 강조해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외국 사람이 보면은 우리나라 의식구조나 국민성이 좀 부정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나도 그걸 이해를 하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이나 느낌이나 이게 대화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것도 감안하지만은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대화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자, 그런 복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뇌짱으로 삽시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식구조는 동양 의식구조이면서 불교 의식구조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이제 학문이, 학문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견해일 수도 있고 인생의 법칙일 수도 있고, 그 생각의 범위를 깊이하고 넓이를 더 확장시켜주는 불교의 수행이랄지 명상이랄지 참선이랄지, 그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진짜로 공부를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는 부정적인 것이 많았다. 그걸 이겨내려고 아줌마 정신, 그게 질긴 인내심하고 끈기를 가지고 우리 엄마의 의식구조를 많이 우리가 지금 대대로 이어받고 사는데, 또 여성으로서 우리나라 특히 더 그러잖아요. 유교 사상에 의해서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여성의 그 발언권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많이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반작용으로 뭐 애도 안 낳는다고 하고,
미투 운동도 굉장히 아주 세게 지금 일어나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 사실 남자의 나쁜 그런 생각들이나 행동을 복수를 하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복수한다, 오기를 부른다, 그렇게까지를 표현한 것은 좀 한계가 있지만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심리라는 것은, 인간의 심리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떨 때는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논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자라는 것이 이제 너무나 세가지고, 예를 들어 자라는 것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자라는 것은 우리 기계 문명이나 인류 문명이, 특히 서양에서는 사실 서양에서는 자아 의식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전한 사회가 르네상스 이후에 많이 발전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서양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 자신의 자아를 없애는 그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 문화가 그렇게 깊고 넓게 2000년 이상을 그렇게 공부하고 행하고 문화 교류를 하고, 그래서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 중국, 일본, 그렇게 불교 문화가 많이 전파되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심성의 의식구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탐구하고 성찰하고 따져보고, 그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특히 근래에 와서 기계 문명이나 정신 문화가 급속도로 많이 발전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좋은 기회를 맞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차 산업이 압박을 가해주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 자신과 서양의 잘잘못이 노출된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노출된 거야, 이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아하, 우리 의식구조는 뭐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게 판가름 난단 말이죠. 동시에 서양 선진국이라고 해서 삐쭉삐쭉 이게 잘 산다고, 문화가 오래됐다고, 동양을 이게 점령했다는, 의식적으로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400~500년 동안. 그러니까 동양을 완전히 추월하고 해서 아주 그냥 오만하고, 너무나 자아가 너무나 강해진다고. 그러니까 경쟁심이나 또는 눈치, 이렇게 비교라는 눈치랄지, 돈을 많이 번다는 거 할지, 그 모든 것이 이게 너무나 강하게 발전해서 이제 오만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오만함이 이제 자아를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경쟁 심리가 너무나 많은 게, 자아는 고통을 준다고 이제 부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번뇌를 준단 말이에요, 이 자아가.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강의는 이제 자성의 심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으로 시작해서 이런 순서대로 무아의 심리, 불교 심리 치료, 서구 심리학의 차이점,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성이란 말이, 나도 이제 자아 자부심이라고 해서 먼저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자아의 반대 개념이 무아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렇게 이 말로서 전달이 잘 안 돼요. 이거 오류가 생긴다고, 왜곡이 돼버려요. 근데 사실은
이 자하고 무아 상태는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어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과정의 그 의식의 활동이고, 무아라는 것은 이제 결과도 사실은 이게 부처님 시대에 생각하는 학자들이나 스님들이나 생각해 보면은 이 무아 사상의 무아라는 것은 길게 이어질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도달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도를 많이 닦아야 되고, 이 일반 사람들이 처자식을 거느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참선을 하고 명상을 이제 잘 이제 훈련을 하고 과정을 잘 익혀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많고 피의식이 많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제시하는 그런 공을 들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참선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자꾸 생각하고 이기려고 하고 전쟁하고 서로 부딪히고 네가 잘났네 못났네 그런 그 자아의 전성시대는 너무나 뇌가 피로하다고. 경쟁만 하고 자꾸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교 문화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몸으로 좀 알고 계시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현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아 자부심을 사실은 그게 이제 자아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점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렇지만은 자아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게 번뇌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우고 없애자는 것이 이제 무아 상태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학문인데, 그게 이제 잘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무아 상태는 오래 못 갑니다. 잠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찰나적으로 생멸한다고 그래요. 생기고 사라지고. 이 머리 대뇌에서 그 성질이 그래요. 지속적으로 이게 훈련을 많이 쌓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까지 뭐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이고 선을 베풀고 구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머리에 박혀서 어느 정도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무아 상태에 도달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 다 어떻게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도를 닦아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인생은 짧다. 하려고 생각하면 알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엄청나게 복잡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흡수를 하고 자기가 터득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아 자부심을 강화시키는 거, 거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자꾸 이게, 그리고 또 자아 자부심, 그리고 불교에서 말한 이 무아 상태를 도달하고 해탈 상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비우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자아를 강조하는 그런 정신의식이 완전히 이게 단절된다든가, 그걸 단계를 거쳐서 바로 또 뭐 이렇게 지속된다든가,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런 것을 공부함으로써 자아 자부심을 더 우리가 공고히 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성이란 말을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자성이라 하면은 그 석가모니 시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시대에서는
이제 이렇게 저 생각입니다. 여하튼 불교 저기 심리학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내가 자아 자부심에 기초를 두고 거기를 위해서 지금 불교 심리학을 공부하는 거지. 사실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스님도 아니고 도를 많이 닦은 사람도 아니고 단지 자아 자부심이라는 그것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자아를 터득하고 무아. 그러니까 이게 무아란 것은 불교의 경지죠. 일종의 생각 자체의 상태인데 이것을 도달하려면은 제대로 된 자아의식이 발달하지 않으면은 이런 단계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가 무아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아를 모르고는 불교 학자들도 스님도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아의 의식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서는 무아에 갈 수가 없어요. 정신학적으로. 뇌 속성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스님이나 불자들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생각하는 능력이 하여튼 부처님 이후에 그 후에 학자들이 있고 뭐 스님들도 많이 있고 달마 스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공부를 억수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불교랄지 참선이랄지 명상 그런 거 왔는데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의학에 대한 심리학이든지 뇌과학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인도하고 저기 동양의 불교에 대한 그 생각의 발달, 마음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불교는 마음 공부라고 그랬어요. 불교 마음학이라고 써놨는데 저번에 이제 강의에서 불교 마음학, 불교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불교다. 또 심소학이라고 인지, 정서, 동기, 성격 뭐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는 학문이 이제 불교다. 그리고 또 불교 심리학이다. 그다음에 심리 치료라는 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과거에 어머니 레벨에서 핍박을 받은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만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학문 또는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의의가 있는 종교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을 그래서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부처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유명한 머리가 엄청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부처님이. 그 생각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부처님이. 신은 아니죠. 하나님 같은 신은 아닌데 보통 사람인데 이것을 깨달고 터득하고 고난을 거치면서 이걸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왕자가 되고 왕이 될 사람이 이제 뛰쳐나와서 깨달은 건데 자성이란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님이나 그 다음에 따르는 제자들이나 학자들은 뭐냐면 자성은 원래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 뇌의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백지라고 그러잖아. 뇌. 이제 백지라고 하는데 그 백지가 순수하고 악이 있고 선하고 그런 것보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원래 어린애의 뇌나 인간의 뇌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의 그 진실, 진리,
네, 그런 것은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하여튼 자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본래의 인간 그 마음의 원천이다, 기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자성이라는 것은 부처님 시대에 사실 그 부처님 시대에 그때도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카스트. 카스트라는 건 뭐냐면 계급이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아르트만이라는 계급이 브라만교가 이제 그 부류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뭐 여하튼 그 당시에 다르마라는 이제 이 말을 많이 있었다고. 다르마라는 것은 이게 다르마 자성이 이제 다르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왔을 때 법이다고, 법. 다르마 스님은 이런 사고방식을, 자성을 머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마 스님의 초상화를 보면 인도 사람 같이 코가 이렇게 좀 크면서도, 달마가 이제 불교를 중국에 전파했는데, 그래서 달마라는 것은 이제, 다르마는 이제 인도 말이고, 인도 이제 파리어라고 있어요. 파리어 또는 버머, 산스크리트 말이랄지. 그런 이제 옛날 고대 인도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르마고, 한문으로 하면 달마라고 그냥 하는 거죠. 달마랑 같은 소리예요, 이제. 여기는 한문으로 이제 달마, 중국, 여기는 인도.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 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근원이란 말이죠. 자성이라는 것은. 원래 마음의 근본은 나쁘지 않다 이 말이지. 자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좋은 건데, 원래가 있는 거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자아가 자꾸 끼어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자아라는 것은 이제 서양에서는 자아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발전한 거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너무나 세고 그러면은 이 본래의 자성을 침범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망가뜨린다고. 순수한 우리 불교의 마음을 망가뜨린단 말이야, 자아가.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이다, 이제. 본심. 조금 더 다음 또 강의에 또 나가지만, 본심은 원래 좋은데, 인간은 자아가 자꾸 이게 망가뜨려 가지고 이걸 못 살게 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오염돼 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자아를 부처님은, 이제 자아도 좋은 것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 인도 계급 사회에서는 아주 그 카스트 제도를 부다가 부처님이 싫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퇴치할 그런 이제 분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원래 인간이 좋은 자아를 그대로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자아에서 억눌림을 달아가지고 망가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라는 것은 원래 부처님이 생각하는 마음의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의 원천인데, 그게 자꾸 이제 변화를 해서 이제 우리 인간 사회가 쭉 이제 발전해 왔는데, 다르마라는 이제 뜻은 무엇이냐면은, 다르마라는 것은 유지를 한다 그 말이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다르마라는 그런 말은 구분을 한다든가 유지한다든가 또는 변화를 추구한다든가 뭐 그런 아주 본래적인 긍정적인 상태인데, 그것이 이제 인도나 불교의 그 사상 그 자체다고. 부처님 시대에서 있어서도
다름하는 아주 좋은 이제 낱말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선불교. 우리가 이제 달마 스님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역할을 해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우리가 지금 선불교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남방불교가 아니다고 북방불교 그리고 대승불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남방불교는 소승불교 그런 것에 대해서 차차차차 발전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이 자성이 뭐냐 굉장히 토론도 많이 하고 그건 틀리다 뭐 굉장히 오랜 동안 벌써 부처님이 나신 지 뭐 거의 2000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뭐 학자는 뭐 스님이면 스님이고 경험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파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왈가왈부 뭐 사실 정신 상태 생각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지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분파가 생기고 생각이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계속 흥미진진하게 계속 이제 생각에 대해서 계속 가도록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단지 자아자부심에 연관된 우리나라 거의 고유의 국민성이나 우리 의식구조, 생각에 탐구하는, 성찰하는 그런 자료가 된다고. 이 불교의 자아자부심이라는 걸 할지, 무아의 경지랄지, 해탈이랄지. 그래서 좀 더 강의를 상당히 많이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네내과 김상목의 내 짱으로 섭시다. 부제목이 이제 자아혁신입니다. 신바람 강의 제 4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론에서도 잠깐 참되고 강한 자아자부심의 탐구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6가지 기둥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말로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브랜던 박사가 이제 저술을 한 건데 기초가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기초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자아자부심을 자기가 탐구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자기 자신한테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은 바로 왜곡된 자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거짓 없이 적나라하게 정직하고 솔직하고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자기 외부 사람한테 알릴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운 거 있으면 자기가 소화하면 됩니다.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을 딴 사람한테 알릴 필요도 없는 거고 벌써 그것을 알린다는 것은 인간의 반항하는 자기의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비하를 시키는 겁니다. 아유 나쁜 그 부끄러운 일을 딴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창피만 당하는 거지 뭐 자기한테 이로울 것이 없으려니와 자기의 자아 자부심을 보호하고 강화시키고 유지하는데 그 해가 되는 자기 자신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생리와 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패를 하고 자주를 해도 인간은 다시 회복하고 깨우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은 실패가 많은 기업인일수록 더 강해지고 왜 강해지냐
제대로 자아 자부심을 깨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실패도 어렸을 때 실패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실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석유를 시추하는데 땅을 파가지고 석유가 나오는 확률은 7개 내지 8개 그 유전에 이걸 이제 시추를 해야지. 한 번, 8번 시구를 해가지고 한 번 석유가 나오면 대성공이라고 그러잖아. 최산성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하면 실패가 많을수록 어떻게 자기가 대처하느냐. 그런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자기가 나중에 발전할 수 있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이 실패가 바로 경험이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3살 버릇이 예승까지 간다든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런 격어 아닙니까? 다 맞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초가 되는 6가지, 7가지를 다시 리뷰를 해 보면은 첫째, 의식하며 살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의식에도 이제 생각한다는 그 능력, 또 생각하는 깊이와 폭, 그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빨리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게 전부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할 때는 신중하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자기 목표나 모든 것이 준비가 됐으면 정진하고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죠. 예를 들어서 추진력이 강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빨리가 좋지, 모든 일이 빨리빨리 하면 맨날 사고만 터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자체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뭐 5단계가 있고 6단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뭐 내가 심리학자도 아닌데 더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여튼 기억하고 인지하고 생각하고 각인하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실히 하고 정확하게 한다. 근데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는 특히 이제 동양 의식구조, 예를 들어서 동북아 국가들의 의식구조는 뭐가 이제 안 좋냐면은 애매한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애매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수용을 잘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당히 넘어가면은 못 견딘다고. 못 견디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 알 것은 아는다. 근데 이제 적당히 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 모르겠다. 다시 한번 나중에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유보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습관적으로 아주 머리가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치가 빠르고 액션이 빠르고, 빠르기만 하면 못해요. 사고만 자꾸 나고 옳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2초 내지 3초에 기다려서 결정하는 것이 나중에 나가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빠른 반응. 이제 빨리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머리가 좋다,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중한테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그러니까
빠른 반응이 일어난 2, 3초 후에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게 더 정확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물어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꾸물꾸물하게 늦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정치가도 그래요. 아주 심각한 질문을 기자들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한국말로 이제 그대로 옮기면은 누가 뭐라고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기자가. 그러면 그게 말이죠 한다든가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바로 대답 안 한다고. 그렇게 또 반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웅변이나 말을 잘하는 레간 대통령은 왜요? 대답을 하기 전에 항상 이게 멈추는 기간을 이제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신중을 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사회생활에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생각도 없이 직관적으로 이성을 가지지 않고 직관적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직관적이라는 그런 것이 뭐 우관한 성질이잖아요. 화를 퍼럭퍼럭 낸다든가 저런 것은 굉장히 빨리 반응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손해일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정중하게 대답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생각하는 것이 애매한 것을 자꾸 잘 수용하는 그런 것이 미래는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 너무나 허용을 해주면은 말이죠. 그게 일이 잘 안 되고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겠다든가 적당하게 한다든가 방치를 한다든가 나태하고 무책임을 한다든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운명적으로 그냥 멍청하게 지내지 말고 그렇게 이제 생각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진짜고, 또한 동시에 그런 생각하는 것에서 작은 내부 현실과 욕구, 감정, 열정, 동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심각하게 제대로 의식하고 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을 움직이고 하면 의식이 긴장해서 풀어나가지고 제대로 되고 지속적인 운동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되도록이면은 있는 그대로, 그 장점이 됐든지 거짓이 됐든지 자기가 사기꾼이 된 그런 생각은 자기가 또 양심적으로 보면은 내가 사기성이 있게 이야기하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네, 양심이라는 게 이게 자아 자부심을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져 결국 가서는. 그래야지 그게 자아 자부심의 이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라고. 원초적으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의식하며 살기,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자기를 잘 수용한다. 자기를 수용한다는 말은 것은 예를 들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파악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달래고 자기 편을 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비하는 그건 반대의 현상이죠. 그건 아주 안 좋다고요. 자기 비하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비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비하를 한다고 해서 딴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자기 자신의 문제지. 그러니까 자기는 되도록 긍정적으로 자기 비하를 시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변명을 한다든가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그건 전부 다 이제 약속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자기 자신이 약속한 거는 자기가 책임지고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자아 자부심의 기초적인 태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책임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동양의 도덕적인 자아 자부심. 동양의 이제 도덕이 이제 책임은 강조를 안 했지만은 동양의 도덕 시간에서는 책임은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했지만은 양심은 그래도 많이 터치를 한 것 같아요. 도덕 개념에서도. 서양의 이제 양심 개념이나 원칙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한다고. 그 동서가 다름이 없어요. 그런 에센스, 인격의 중요한 대목에서는 단지 이제 그것을 얼마나 연마시키고 신경을 쓰냐 그게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유교적인 도덕 개념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에 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가들인가 정치가들은 responsibility, 책임은 항상 아주 중요한 연설에 꼭 들어갑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국민들한테. 책임이라는 것이 도덕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책임감이랄지 수치심이랄지 뭐 죄의식이랄지 그런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이제 국민성이나 의식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자기 주장을 잘 펼치라 이 말이죠. 우리 이제 이 신식 교육에서도 자기의 내용이나 모든 것을 잘 표현하고 잘 디스커션하고 토론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러면은 자기 주장이 잘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항상 뭐 토론 교육이 없대, 자꾸 강의만 듣고 암기만 하는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소통을 잘 해야 되고 또 개성을 잘 표현하고 개성 높은 자기가 쓰고 단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보다 상대의 쓰고 단 것도 감안을 하고 배려를 하면서 토론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한 A일 뿐만 아니라 그게 제대로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는 요소들이나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서 목적 지향점이 있고 거기를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내가 목표가 뭐냐? 목표가 있으면 지향적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유명한 그 심리학적인 이 실험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사실이고 확정된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빨리 이루어지질 않아요.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자아 통합이라는 건데 자아 통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상태를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일곱 번째는 이제 내가 추가한 건데 강한 의지력으로 긍정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적인 사랑도 있지만은 부모나 딴 사람을 이타심이 많은 사람도 딴 사람을 테레사 수녀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상대의 생각이나 사정을 이해하고 감안하고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는 거, 또 품격이 높은 상대를 감안해 주는 거, 그런 것이 다 강한 자아 자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자아 자부심을 이제 서로 캐내고 연구하고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실험하고 추구하고 그런 것은 또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기초적인 건데요. 의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력이 있으려면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여튼 과거에 순환도 많이
일부러 순환을 많이 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나 좋은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엄청나게 좀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잖아요, 트럼프는. 근데 자기 부모가 하도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숙사 육군 대학을 보내버렸어요. 보내가지고 그 육군 학교는 망나니 같은 놈은 아주 베트남에서 온 이제 교사들이 이제 그린베레 출신들 완전 무장해가지고 가슴이 떡 벌어진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반강압적이죠, 사실은 기숙사에서 하니까. 그걸 누르는 걸 목표로 한다고. 또 어떤 이제 재벌 자녀들은 그쪽으로 일부러 보낸다고. 투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강직적으로 이게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자아 자부심이 올라가고. 트럼프 같은 자아 자부심이 왜곡돼 가지고 너무나 망나니 같으니까 맨날 싸움질만 하고 중학교 교사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트럼프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부모의 배려에 의해서 거기 갔다고. 그러면 자아 자부심을 제대로 과잉된 것도 아니고 소심이도 아니고 강하고 참된 자아 자부심을 그리고 인내력을 억지력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기초적인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는데 요소가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작은 성취라도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을 이제 고양시키려면 어떤 시점에 가서 그렇게 자아 성찰을 하다 보면은 그런 점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변화가 시도가 됩니다. 자기가 변화시킨다. 스스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길러주면 평생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초적인 심성,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한 자부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불신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불신의 사회다고, 이게 불신의 시대라고 말만 그렇게 이야기했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나 심층 분석이 없이 맨날 진단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맨날 헛바퀴 돌지. 그러니까 진단을 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머리가 괜찮긴데 진단은 잘 내래요. 근데 내 생각에는 진단을 하면은 그 정권이 바뀌면 또 바꿔진다고. 다른 말로 또 바꿔진다고. 그럼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럼 옛날에는 행복이었는데 지금 혁신이네. 그럼 혁신도 많기는 많네. 그런데 중요한 핵심 프레임, 기초적인 프레임이 한번 정립이 되면 거기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그 정권에 맞게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그 주된 개념은 계속적으로 나가는 게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그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고 그러면 발전한 바탕이 무너지고 다시 또 기초를 쌓고 또 무너지면 다시 쌓고 다른 이름으로 같은 내용이라도 또 다른 말로 구호로, 그러니까 구호에 그친다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아요. 의식계획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끈기가 있고 의지력이 강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강한 의지력과 긍정적인, 이제 자꾸 부정적이니까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바위도 사랑할 수 있고
아, 성적인 상대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고 신도 사랑할 수 있고 그 포용적으로 우리나라 산을 좋아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항상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 그게 참다코 강한 자부심을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요소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브랜든 박사가 이제 이분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아직 한 4, 5년 됐을 거예요. 이분이 만든 책에서 강조한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뭐가 이제 파생적으로 2차적으로 생성이 되냐면 자기한테 거짓이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직이 뭔가 손수 반성하고 경험하고 탐구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그런 토양에서 양심이 있게 되고 책임감이 있게 되고 이게 선진국이 발전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가 책임, 정직, 신뢰, 양심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인 인생관이나 기업가의 사장이나 군대에 있는 이제 장성계급이든지 아이고 뭐 쫄병이 됐든지 장군이 됐든지 똑같이 이게 자기 개발이니까 같은 게 다행이고 어린애 3살 먹은 4살 먹은 사람이나 80대 노인이 됐든지 70대 노인이 됐든지 이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가 있는데 정체성, 자존감, 자부심, 자의식은 어렸을 때는 자기중심적이지만은 차차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자아가 최고로 발전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자아자부심을 깨우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잊고 아이고 어렵네 그만둔다든가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낙오해가 되는 거죠.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또다시 이제 예를 들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제 인생의 쓰라린 맛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자신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몰라요. 뇌의 속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뭐 자꾸 고민하고 이게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자꾸. 그 지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 것은 차차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화해가지고 또 진화이고 그렇게 자가 발전하는 게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변화를 시도. 근데 있는 사람은 변화가 필요 없어요. 그대로 그냥 먹고 자고 여행하고 놀고 이 강한 사람들은 굽신굽신하고 권력에 대해서는 굽신굽신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자기 기만을 부리고 오마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을 잘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제 지도자인 척 국민한테 피해만 주는 존재가 되면은 나라가 발전이 되겠느냐. 동시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내부의 인격을 도양하고 좀 수준 높은 품기 있는 성숙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상당히 공을 들이고 뭐 산속 깊은 데 가서 수양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하루에 뭐 10분 정도라도 5분 정도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바삐 영위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국민성을 함양할 수 있고, 외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 강대국이 한국 갔더니 매너가 좋다든가 생각이 아주 깊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자체가 프라이드라고. 한국 사람의 프라이드. 프라이드가 자부심, 자존감. 우리가 자꾸 연말을 시켜야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 강의의 시리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부심, 강론 중에서 본론을 계속 다음 강의에 이어가겠습니다. 예, 경청해서 감사합니다.